지난번에 1일차 때는 텍스트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미지 생성하고 이미지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 배우는 시간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 많은 것들 중에 그거를 사실을 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각각 한 개씩만 골라서 이런 종류가 필요할 땐 어떤 A라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다른 거를 할 때는 B라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렇게 종류마다 다 달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안내는 해드릴 건데 그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 각자 나한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하시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 쓰지는 않는데 제대로 된 거 한 개만 쓰면 사실은 나머지는 사실은 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분야에 있어서는 AI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텍스트 자료를 요청을 할 때도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요청을 하고 해야 내가 원하는 자료를 잘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얻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텍스트 자료를 생성을 해내는 것보다. 그래서 이미지 자료를 얻어낼 때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를 요청을 할 때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제가 이렇게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해놨는데 맨 앞에 보시면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할 건지를 먼저 쓰셔야지 되시고 두 번째 어떠한 스타일을 원하는지 무슨 스타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내가 실제로 사진 같은 걸 원하는지 아니면 그림 같은 걸 원하는지 뭐 이런 이렇게 파스텔 계통의 이미지를 원하는 건지 일러스트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셔야지 되시고 내가 사람 하나만 그릴 거라면 아무런 배경도 없이 사람 하나만 그릴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있는지 배경에 대한 묘사도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색상 계통을 어떠한 계통의 색상으로 할 건지 그 색상 팔레트를 지정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그리고 구도를 어떠한 구도로 할 건지 여기서 말하는 구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거 보통 있잖아요. 카메라 앵글이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걸로 찍을 수도 있고 아래서부터 올려다 보는 방향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각도에서 보는 걸 찍을 건지를 지정을 해주시는 게 바로 구도라고 하는 거고요. 사진 속에 있는 감정이나 분위기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람이나 혹은 동물 같은 거를 묘사를 하고자 할 때 감정을 넣어주시면 충분히 당연히 그 감정에 따라서 더 괜찮은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 디테일하게 내가 현재 이 한 장의 이미지를 묘사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는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어떠한 요소는 뺐으면 좋겠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사용 금지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렌더링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뭐 내가 3D로 할 건지 수채화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카메라 앵글도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프롬프트 이제 이렇게 쭉 썼어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AI 생성형 그 이미지 생성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가 어떠한 종류냐에 따라서 어떤 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글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글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영문으로 쓰면 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되게 많이 생성을 해본 걸로 이제 보면 한글로 할 때와 그 똑같은 말을 영문으로 넣었을 때 이미지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거 보니까 무조건 내가 이미지 생성할 때는 영문으로 프롬프트를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좋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 프롬프트 여기에 들어간 여기 요소들 아까 앞에서 말한 그 10가지 요소들로 비추어 보면 이렇게 구도, 스타일, 배경, 그 다음에 색상,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감정이나 분위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특별한 디테일이 어떤지에 대한 요소가 이 프롬프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미래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한 장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단 제가 여기에 뭐 유료는 아예 안 썼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유료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무료로도 쓸 수 있고 유료로도 쓸 수 있다.
당연히 써보시고 나서 아 내가 이게 하는 일에 이 특정한 어떠한 서비스가 이게 내가 하는 일에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그때 유료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잠깐 봤었던 거예요. 이 프리픽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의 질도 가장 좋고 무료로 무제한으로 계속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생성해 내는 데 있어서 모델도 바꿔가면서 선택해서 생성을 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무료로 사용을 할 때도 좋고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시면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 거에 그쳐요. 생성을 해내는 것까지만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로 나는 됐어. 그러면 이 충분히 다른 거 사실은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그냥 프리픽 하나로만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프리픽을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다 있으면 이걸 일단 다 무료로 일단 한번 써보고 무료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다 써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러면 이제 그때 유료로 가입하라고 나오거든요. 유료로 가입하라고 나오면 유료로 가입했을 때 어떠한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을 했는지 이게 꼭 반드시 유료로 가입해서 쓸만한지라고 하는 걸 다 보는데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뭐 유료면 당연히 더 좋겠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프리픽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미지 한 장을 받으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고 이 이미지를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배경을 지운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프리픽에서 다 제공을 해요. 유료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무료인 경우에는 이미지를 그냥 딱 생성해내는 것까지만 하실 수는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미지 생성해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각자 하시는 일에 나는 이 기능이 꼭 필요한 것 같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유료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프리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요 강의 시간에 우리가 해 볼 거는 이 프리픽 첫 번째는 프리픽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와 그 앞쪽에 있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서로 다른 서비스예요. 그런데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사용을 하시려면 둘 다 무료로 쓰실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이제 요거는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프리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다 가입을 하셨죠? 혹시 가입을 안 하신 분은 프리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검색할 때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만 했었나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 프리픽이라고 프리픽 AI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시고요. 한글로 프리픽이라고 쓰셔서 검색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브라우저 안에 들어오셔서 프리픽 검색해서 첫 번째 나온 거 있어요. 파란색 이렇게 F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인인 눌러서 회원 가입하시고 구글 계정으로 그냥 그대로 가입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눌러서 이렇게 구글 요거 누르시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지금 프리픽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도 어느 분은 이 화면 자체에 나오는 내용이 한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처럼 영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문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영문으로 나오는 게 만약에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교수님 여기 화면 여기 마우스 빈 곳에 이렇게 뭔가 있는 거에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마우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메뉴가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다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얘가 한글로 바뀌어요. 이 메뉴 자체가. 근데 이거 지금 요거 하실 때 챗GPT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챗GPT에서는 한글로 번역해서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챗GPT가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답변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분이 챗GPT가 미쳤나 봐요. 답이 이상해요.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꽤 여러 군데 사서 보니까 그게 한국어로 번역한 상태로 놓고 하셔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영문으로 돌려놓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위에 있는 메뉴가 이렇게 기다랗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제일 위에 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하게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있는 기능들을 툴, 도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툴이라고 하는 거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맨 앞에 여기 크리에이트 있고 다시 크리에이트 안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개가 다시 보여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는 메뉴 중에 여기 보면 맨 앞에 있는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이거 말고 대체적으로 물론 여기가 100% 다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메뉴 전부 다가 대체적으로 다 유료안에 해당하는 기능이고요. 일단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기능은 무료로도 제공이 돼요. 이 프리픽 안에 여기 제네레이트 눌러주시면 이 메뉴 안으로 들어와지는데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프리픽이 다른 거랑 다르게 조금 더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일단 얘는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이미지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목업 파일이라고 해서 목업 파일도 무료로 쓰시는 분들도 목업 파일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기능도 되게 좋은 기능이고 글자를 넣었을 때 글자 처리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해내주는 서비스가 글자를 글자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글자로 인식하지 않는데 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기능이 좋게 이제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럭스라는 모델로 그리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화질 좋은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나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제한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무제한 계속 무료로 그릴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루에 20개의 이미지를 무료로 그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 20장씩.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에 20장씩만 그리면 계속 이미지를 무료로 그려내실 수 있다는 거에 해당이 되고요. 프롬프트에 제약이 없어요. 자, 프롬프트에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혹시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금지시켜 놓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데서 금지시키는 거 되게 이상한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그려달라고 하면 다른 데는 그런 단어들을 다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아예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고 좀 간편하게 급한 대로 내가 한글로 그냥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한글로 이제 프롬프트 입력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이미지 크리에이트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화면으로 들어와 지시고 여기 왼쪽 위에 여기 지금 파란색 네모칸이 있는 이 부분에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싶은지 입력을 하시는 거고 이 아래쪽으로 한번 쭉 볼게요.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때 있어서 여기 보면 자, 모드라고 써 있거든요. 모드. 이 모드를 다른 데서는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때 사용할 모델이 어떤 모델로 이미지를 그려낼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유료로 쓰시는 분들이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 챗GPT 안에서 사용이 되는 모델은 달리 3라고 하는 모델로 이미지를 그려요. 근데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종류의 모델들이 지원이 돼요. 이제 유료로 사용하면 다 지원하는 거고요. 무료로 쓰면 지금 여기 그냥 플럭스 1.0 패스트 이걸로 그냥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굳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굳이 바꾸실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플럭스라는 모델이 되게 이미지를 잘 그리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미지를 생성을 잘 해내는 걸 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타일인 경우에도 제가 스타일을 잠깐 이렇게 눌러서 보면 이제 이런 것 종류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프롬프트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스타일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쭉 썼는데 이 이미지가 여기에 지정한 스타일처럼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런 스타일,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이거를 말해요. 이 이미지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셔서 요렇게 똑같이 생긴 이미지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스타일만 보시는 거예요. 스타일. 그리고 아래쪽에 효과도 있고요. 효과. 그리고 이제 캐릭터. 뭐 사람 같은 캐릭터를 그릴 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스타일, 이펙트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캐릭터까지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걸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이 위에 있는 프롬프트에다가 다 써주시면 되세요. 써서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 프롬프트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그러면 이 아래쪽에 그다음에 꼭 필수적으로 변경하고 하셔야 되는 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숫자 4라고 찍혀 있는데 이미지 한 장을 여기다 이렇게 쭉 프롬프트 입력해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렀을 때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때 4장씩 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4장이.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그려낼 수 있는 이미지가 20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0장에 4장이 훅 깎이는 거예요. 4장이 훅 깎이는 거라서 그러면 사실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으로 지정을 하고 일단은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꼭 1로. 기본값이 4여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내주는 모든 서비스들이 대체적으로 기본값이 4예요. 4라서 한 번 그릴 때마다 4장씩 이렇게 나와요. 스타일하고 효과, 그 다음에 캐릭터 지정하는 부분을 내가 직접 프롬프트에다 다 입력하고 하시는 게 더 나으시다. 그리고 숫자 4 반드시 1로 바꿔서 하시고요. 요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지정하셔야지 되세요. 이미지의 크기 지정하는 거. 그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지금 생성을 해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서 이거를 어떤 플랫폼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SNS에다가 올리고자 하는 용도로 만들었다면 그 사이즈에 맞게 만드셔야지 되시고요. 어디에다 쓰려고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사이즈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즈도 잊지 마시고 지정을 해 주셔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요 이미지 생성하는 거 다 배우고 영상 만드는 거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아예 이 영상과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음악 생성하는 것도 다 배워서 이거 세 개를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게시물 만드는 거를 마지막 시간에 저희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디에다가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이미지를 사이즈를 잘 지정을 하셔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틱톡에다가 올리려고 만들었는데 근데 이미지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조그만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화면 전체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요거 지정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내가 어떻게 생긴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고 싶은지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주시는데 자, 어떤 기준으로 입력을 하신다고 했을까요? 아까?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프롬프트 작성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는 10개가 반드시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들어가야 돼. 이거는 아니지만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가지 정도쯤은 대부분 다 드셔야지 되세요. 내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에 있어서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하나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괜찮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나올 거예요. 먼저 주제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종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건지 주제를 먼저 정하시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프롬프트 입력하실 때 내가 일단 영어로 할 수가 없어. 일단은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하세요? 챗GPT 가셔서 챗GPT 가셔서 거기에서 하시면 되세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일단 챗GPT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미지 생성을 해낼 때도 챗GPT 끼고 하시는 거예요. 챗GPT가 텍스트 자료를 요청하는 거라서 내가 이미지 생성할 거라서 챗GPT에 갈 일이 없지 이게 아니라 이미지 생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미지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고자 할 때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대로 만들면 진짜 어려워요. 이미지 생성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각자 주제는 한번 정해 보실게요.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지. 자, 저는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첫 화면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 거야 라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그러면 주제 정하시면 이 챗GPT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제 금방 제가 주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일단 여기다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라고 일단 이렇게 쓰고 주제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제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하시면은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이게 주제, 이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시니어 모델 웹사이트, 홈 화면 이미지라고 일단 저는 주제를 일단 이렇게 정했어요. 주제를 정하고 그러면 크기는 16대 이제 컴퓨터 화면에 보여질 거니까 크기는 16대 9 비율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색상은 어떤 색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어서 검은색 배경에 보라색 실루엣이라고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분위기는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움 그 다음에 네온 보라색 네온 실루엣이라고 위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도는 상반신 클로즈 업 된 걸로 이렇게 클로즈업 옆모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람, 우리가 한국인 사람 그려줄 때 이 나이대도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30대 혹은 40대, 50대, 50대라고 한번 해볼게요. 50대의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국인 50대 여자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은 나왔는데 한 70대쯤 되신 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더 그 같은 연령대로 봤을 때 그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50대를 그리고 싶으면 우리는 30대 한 30대 중반 정도쯤이라고 지정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렇게 그 연령대도 이제 그렇게 조금 달라져요. 살짝 웨이브진 긴 머리 뭐 이제 이 정도쯤까지만. 지금 저랑 똑같이 꼭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고 하기에는 너무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 똑같이 했는데 이미지가 어떻게 다르게 생성이 되는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넣으면 이 자체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주제부터 시작한 쓴 이 내용 자체가 이 자체가 프롬프트인 거죠. 사실 이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저기다 영문으로 넣을 거잖아요. 제 내용 영문으로 번역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저 엔터 쳐도 될까요? 다 쓰셨어요?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프롬프트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프롬프트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맨 위에 있는 건 이거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갖고 가시면 안 되시고요. 실제로 번역해서 나온 것만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프리픽에 가셔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요청해 봤지만 이 이미지가 단 한 번에 딱 내 마음에 들게 나올 수도 있고 했는데 막상 이것이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프롬프트 조정해서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여기 이미지 지정한 거 16대 9비율이었으니까 지정을 하고 그대로 맨 밑에 있는 제너레이트 버튼 눌러서 이미지 생성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 이제 대체적으로 프롬프트를 거의 다 비슷하게 썼는데 이제 당연히 다 일단 이미지들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16대 9비율짜리 이미지라 저는 지금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한 제가 원했던 거에 한 70%쯤 이제 제가 원했던 거에 이제 그 정도쯤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쓰려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 쓰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이미지 이렇게 생성을 해낼 때 어디에다가 쓸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프롬프트를 거기 맞춰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여기다 프롬프트 우리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주제는 뭐 크기 몇, 뭐 이렇게 색상 몇,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말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쭉 써도 돼요.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 똑같이 썼는데 그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다르게 입력하신 거죠? 응, 그치. 응. 그러니까 저렇게 다르게 나올 수는 없어. 네. 증명사진 혹은 반명한 뭐 이런 사진을 만들 때 이제 제일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하고 얘가 알아듣는 단어가 달라요. 무슨 단어가 문제일까요? 거기가 지금. 반명함? 네. 반명함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반명함이 뭔데 이러지 얘는. 그 반명함이 뭔데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반명함 사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증명사진요? 아니, 증명사진도 마찬가지야. 사이즈로 근데 증명사진도 마찬가지고 4대5 상반신 프로필 사진. 아. 네.
프로필 사진 상반신 정면 모습 그런 부분에서 고쳐도 안 되면 아예 단어 자체를 바꾸셔야지 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그 단어들을 우리들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지 그 단어를 그대로 여기 AI에 넣었을 때 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되세요. 네, 오히려 여권 사진 하면은 그거는 적용이 되지. 예, 그거는 돼요. 전 세계 공통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돼요. 네. 아니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쵸.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프로필 사진 상반신 정면 모습 30대 한국인 여자 그리고 미소를 띠고 있다. 뭐 이렇게 흰색 톤의 배경 이렇게 그대로 해서 가지고 가보죠. 그대로 넣고 나머지는 여기 사이즈만 4:5 비율로 넣고 한 장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프롬프트가 바뀌면 지금처럼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 라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칸이 바뀌어요. 이렇게 위칸으로 옷을 안 입고 있네. 그래서 옷 안 입고 나오는 이미지를 제가 지금 처음 봐요. 이거는 어머나. 친했으면 큰일 자 났네. 옷도 한번 지정을 해봐 주죠. 해보세요. 지금 그래 지금 교수님이 뭐 저보다 더 빨리 생각했어요. 웃겨. 아니 옷도 입혀줘야 돼. 참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얘가 지금. 내 옷을 입혔어요. 까만 자켓에 흰색 셔츠라고. 네. 이렇게 단어 선택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는 계속 이제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지만 그게 이제 AI로 가지고 갈 때는 이제 조금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우리가 요 다음 걸로 같이 이용 이제 해보기 위해서 이미지 2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2장을 연관지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유료만 되는구나.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2장으로 연결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이제 만들어놨던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하고 이제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 가서 있는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내서 그 2개를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아침. 이렇게 그냥 써보죠.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요, 이거의 이미지를 그냥 그려요. 챗GPT에서. 그래서 동물 사진을 계속 시연해 해달라는 걸 계속 누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영화에서 한 30분을 그러고 노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요거를 다 지우고 이제 요 이미지를 그리는데 이번엔 사이즈가 요 사이즈하고 맞게 그려야 돼서 지금 9:16 비율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9:16으로 지정하고 한 개만 그려보죠. 물론 이제 여기에 내가 주방의 모습을 조금 더 어떻게 지정을 해주고 싶으면 그것까지 이제 여기 프롬프트 할 때 다 써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일단 그거 다 빼고 일단 주방에 서 있는 사진 그거 자체가 중요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2장이 있을 때 이 프리픽에서 유료 기능 중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이제 제공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기능이에요. 동영상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윗부분에 사진을 각각 2장 넣을 수 있어요. 앞쪽에 있는 건 시작 이미지, 그 다음 건 끝 이미지. 그래서 앞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선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가 여기에서 선택하지 않고 내가 컴퓨터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 요거 눌러서요. 앞쪽에 있는 거 눌러서. 근데 지금은 그냥 그냥 하나 선택하고 이 이미지 이거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끝 이미지 자, 선택을 해서 끝나는 이미지 자, 요걸로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2개 이렇게 선택하면 그럼 이제 얘가 내가 뭔가를 지정하지 않아도 첫 번째 있는 이미지는 침대에서 자고 있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렇게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나머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16대 9가 아니라 9대 16이니까 도로 9대 16으로 저거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 9대 16일 건데 맞는데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각각 현재 나와져 있을 뿐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9대 16으로 9대 21, 9대 16으로 바꿔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5초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5초짜리 영상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크리에이트 제너레이트 눌러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특별하게 어딘가에 무언가를 촬영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로 유튜브 쇼츠에 사용할 이미지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틱톡에 올릴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텍스트로만. 근데 텍스트도 챗GPT한테 다 부탁해서 텍스트 그냥 이렇게 쓰고 이런 게 다 충분히 되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뭔가 이제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감이 안 잡혀요 하는데 이제 잠깐 AI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AI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했더니 진짜 제대로 나오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군요.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훨씬 수월하죠.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런 채널 같은 거 하나 운영하려면 근데 지금은 진짜 맘먹으면 영상 한 개를 만들어서 딱 올리는 데까지 한 10분이면 한 개 만들어서 올려요. 10분이면. 네. 아이디어도 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챗GPT한테 그것도 다 하면 돼요.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는 거 내가 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나 뭐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도.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가 이미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2장을 넣었잖아요. 이 2장의 이미지를 판단을 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해서 이거를 유료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 프리픽을. 너무 많이 가입해서 뭐가 각각 얼마인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요거 눌러보시면 되세요. 여기 오른쪽에 이 프라이싱이라고 써있죠. 아마 다. 이제 저는 이미 유료라서 그냥 왕관 표시만 붙어 있고요. 지금 무료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오른쪽 위에 거기 써 있지 않아요?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월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제 기억에 연 단위 결제 제가 해놨던 것 같은. 11달러 정도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티를 유료로 써야 되는 이유 일단 답변의 질이 달라요. 일단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을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유료로 사용해도 답변을 받잖아요. 근데 무료와 유료인 경우에 이 답변을 해주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많이 좋은 건 내가 잘 요청을 했을 때라는 전제가 들어가죠. 네. 네,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서비스냐 하면 우리가 챗GPT를 이용을 하려면 모든 프롬프트를 우리가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되게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 그럼 우리가 넣으라는 것만 넣어. 이거예요. 넣으라는 것만 넣어. 그래서 리튼을 실행을 하면 다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요. 내가 뭐 할 거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입력을 하는 게 아예 없지는 않지만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시작할 때는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 다 본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리튼이 훨씬 편할 수도 있고요. 저는 리튼은 불편해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강의하는 용도로만 저는 그때만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아예 리튼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게 훨씬 더 불편하니까. 얘가 왜 지금 안 나올까요? 이거 오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만들어 놨던 걸로.
요거예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이게 교재에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그 교재 안에 여기에 있거든요. 자, 이제 이걸로 볼게요. 이게 이렇게 생긴 이미지와 이렇게 생긴 이미지예요. 두 개의 이미지를 여기에 그냥 영상으로 여기 올라가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굳이 틱톡에 올려가지고 틱톡에 있는 대로 그냥 공유를 하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이 각각의 원래는 전혀 상관없는 각각의 이미지예요. 각각의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이미지 두 개를 넣었는데 진짜 그럴듯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져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은 이미지 제가 다운받아 놨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는 각각 마찬가지로 해서 요것도 이미지 합성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꽃하고 향수하고 했던 거고, 버스도 저 밑에 보면 버스 사진이 하나가 낮 버스 사진이 있고 밤에 있는 버스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낮부터 버스 운전하기 시작해서 이제 밤이 된 거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낮이잖아요. 근데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밤이 된 거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이미지, 하나는 낮, 하나는 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낮부터 밤이 되는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되게 괜찮은 이미지를 봤어. 예를 들면 저기에 있는 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저 뒤에 벽 뒤에 있는 저 이미지에 여러 장의 지금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저 중에 내가 생성형 AI로 저 첫 번째 커다랗게 있는 저 사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저 사진. 저거 한번 생성해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저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저렇게 생긴 이미지가 나올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선생님 아까 그 동영상도 사이즈가 기존 게 같아야 돼. 달라도 제작인데. 달라도 되는데 같게 하는 게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더 가깝게 표현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네, 이왕이면. 저거. 그래서 실제로 이거 처음에 연습하실 때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해내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거 쓸 때 뭐라고 쓰면 좋을지. 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셔야지 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진을 보면 사진 멋있네 예쁘네 하고 끝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씩 다 뜯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흑백 사진이고 이제 도시 야경 사진인 것 같아요. 이제 흑백이라서 낮인지 밤인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낮이라기보다는 밤처럼 보이니까 프리픽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이미지 생성하는 또 다른 서비스로 한번 가볼 건데 그걸로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든 상관없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다 그거 필수적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 그거 꼭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 주셔야지 되시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프리픽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안에서만 제공을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있죠. 요거 이렇게 줄 3개 있는 거 이거 햄버거 메뉴라고 불러요. 요거 메뉴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목업 제너레이터라고 있어요. 목업 여기 요 아래 부분쯤에 있죠. 자, 여기에 목업 파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제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테두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여기 목업 제너레이터 눌러주시면 예를 들어서 간혹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액자 안에 사진이 있다든지 이 핸드폰 안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모습이 있다든지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그럼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그냥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 그냥 눌러볼게요. 자, 이거 가지고 만약에 해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 핸드폰 모양 안에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미지의 테두리, 그 테두리 사실은 뭐 어떤 특정한 제품 같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제 요거 까만색 화면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를 그냥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파란색 버튼 애드 이미지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이미지의 사이즈는 이만큼이다라고 숫자로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세로로 딱 맞는 이미지 갖고 오면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끝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
내 컴퓨터 이제 탐색기 열려요. 이 중에서 그냥 지금은 세로 이미지 그냥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밖에 없네요. 그냥 눌러볼게요. 이제 누르면 예, 그렇다고 그냥 완전히 세로도 아니고. 그럼 이제 요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 클릭해서 얘 사이즈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아예 채우는 버튼 혹은 여기에 딱 맞게 두 개 중에서 기본 값은 핏에 돼 있어요. 이 핏이라고 하는 건 내 이미지 사이즈 중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필로 선택하시면 이 핸드폰 이 모양을 다 채우는 거죠. 딱 이렇게요. 네, 필로 선택하시면.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 목업까지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핸드폰 모양이 아니라 이 책을 갖고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책 같은 것도 되게 요긴하게 쓰여져요. 대부분 요즘에 전자책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전자책은 이렇게 책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전자책을 팔으려면 그래도 이제 이미지상 이게 책의 형태로 광고할 때 이렇게 띄울 때 책의 형태로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그 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 갖고 와서 한 방에 그냥 끝나죠. 뭐가 베이스 되는 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왜 저런 책인데도 왜 뭔가 이미지가 있는 거는 목업이 안 돼요? 아,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는 목업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완성된 게 보이는데 이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갖고 오면 그 이제 따로 넣은 이미지는 다 빠지고 틀만 오는 거죠. 아, 그렇게 이렇게. 돼요? 자연 얘가 그걸 지원하는 지원을 네, 툴이라서. 네. 그래서 원래 목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틀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샘플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갖고도 틀만 와요. 목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틀만 와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이제 만약에 여기 요렇게 채울 내가 책 표지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면 그러면 이미지 그냥 선택하시면 되죠. 그대로. 만약에 아까 여기 무슨 뭐 이렇게 뭐 도시락이 뭐 이런 걸 선택을 했어. 그러면 요 이미지로 넣어 주시면 그대로 여기에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바로 그냥 채워지잖아요. 이렇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 네, 이렇게 지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책 모양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뒷면도 만약에 내가 뭔가를 채우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었어. 혹은 전자책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책의 형태로 필요한 어떤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여기 표지에 들어갈 만한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내가 편집을 하는 거죠. 이 편집하는 건 요 관련되어지는 건 우리가 요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서 저장해놨던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넣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지금 얘는 정사각형이잖아요. 내가 넣을 그 이미지의 그 틀, 목업이 정사각형이야. 혹은 세로로 길어, 가로로 길어. 이것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틀은 정사각형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16대 9 비율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옆이 이렇게 잘려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비율로 만들어 주셔서 그 비율짜리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뒤에도 뭐 이미지가 조금 맞지 않긴 하지만 그냥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넣어 볼게요. 이미지 넣어서 이제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되시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그냥 책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책.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여기가 앞부분이면 이 앞부분에는 대부분 제목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편집을 할 때, 이 이미지를 편집을 할 때 여기다 제목까지 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끝나죠. 아마 지금까지는 혹시 목업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목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요. 되게 이 틀 자체가 되게 많은 게. 근데 얘는 여기다 그냥 사진만 선택하면 알아서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것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은 내가 그 안에다 내가 스스로 잘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죠. 내가 알아서 그냥 목업 파일만 딱 받아오면 그러면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내가 알아서 그 안에다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텍스트도 원본 이미지에다 입혀놓고 저기다 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네, 텍스트까지. 물론 이 프리픽을 유료로 쓰면 글자를 따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미지에다가 글자 쓰는 건 굳이 프리픽이 아니라 하더라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할 거에 그것도 들어가요.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업까지 이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얘가 이 프리픽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업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업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흐릿해.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 이미지가 만약에 그러면 이 업스케일러에 넣고 이렇게 한번 돌리면 이미지가 진짜 선명해져요. 고화질로 이미지 사이즈 크게 선명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게 업스케일이에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어딘가에 무엇인가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을 지우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간혹 이미지를 무엇인가 편집하거나 그러고자 할 때 배경을 지워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많이 종종 생기는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백그라운드 리무버, 배경 지우기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배경을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넣고 돌리면 이거 그냥 보세요. 원래 이렇게 생긴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배경이 그냥 싹 지워지는 거예요. 네, 배경을 진짜 잘 지워요. 이렇게 지워준. 그리고 이제 다운 받으면 되죠. 그럼 배경이 없는 거를 다운 받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포토샵이라고 하는 거에서 할 수 있었던 기능의 일부들이 여기에서 돼요. 되게 쉽게. 우리가 포토샵에서 배경 지울래 봐. 그러면 그거 뭔가 포토샵을 다룰 줄 알아야 배경을 지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이미지만 갖고 오면 그냥 바로 배경을 지워주니까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냥 무료로 배경을 지워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트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고화질의 이미지를 넣었어도 이미지를 저화질로 바꿔서 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데 얘는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내보내주기 때문에 되게 좋죠. 지금부터 그냥 이미지를 만들 때 하루에 20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이미지나 막 만들지 마시고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요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최종으로 완성된 이미지, 영상, 음악까지 포함되어 있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 사용할 이미지를 이왕이면 생성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주제를 아예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음악도 거기에 맞는 음악을 만들고 하는 게 훨씬 이렇게 이제 일관성 있게 쭉 가야 맨 마지막 날 하시기가 편하시죠. 안 그러면 맨 마지막 날 하기는 하는데 그냥 연관성이 없는 걸로만 만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만드는 방법 차원에서 끝나게 되니까요. 이왕이면 써먹을 만한 자료 하나 만드는 게 더 좋겠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왕이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미지 생성해내는 것 중에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검색할게요. 그냥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세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검색하셔도 되세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해내주는 서비스고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요거를 사용하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되세요. 혹시 기존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갖고 계신 아이디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시고 이제는 프리픽은 안 써요? 이제부터 네, 오늘은 네. 그 다 드셔도 되세요. 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들어오시면 요렇게 생긴 화면으로 들어와지거든요. 요거는 아직 이제 로그인 안 돼 있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다가 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 하얀색 있잖아요. 만들고 싶은 이미지 설명 여기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요. 화면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데 이제 로그인 요거 가입 및 만들기 하면요. 지금 없으신 분은 가입을 해주시고 예, 저는 이제 갖고 있는 걸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들어와지거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자, 오른쪽 위에 내 계정이 보여야 돼요. 자, 로그인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근데 이제 이미지가 나온 그 결과물의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우리가 프리픽에서 넣었던 그 프롬프트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위에 기다랗게 있는 이 자리에 프롬프트를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문으로 쓰셔도 되세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리고 얘도 계속 무제한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서비스도 그렇고
집어 넣어주면 얘는 무조건 뭐 한 장, 네 장 이렇게 선택하는 거 없이 무조건 네 장씩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냥 요청을 하면. 그리고 여기엔 따로 아까 우리가 프리픽에서 했을 때는 크기 지정하는 거 따로 있었고 장수 지정하는 거 따로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프롬프트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나서 여기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이미지의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프리픽에서 생성을 한 거와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만드는데 다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어요. 네 장이 지금 요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크게 볼게요. 이 이미지는 일단 얘가 정사각형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 이미지는 느낌이 왠지 이게 이제 이렇게 사진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말 그대로 그림 같은 느낌이 들죠. 얘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내는 요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이미지는 다 어떤 느낌의 것이냐. 이렇게 사람이 있는 이미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사람을 생성을 했어요. 이 사람도 크게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사람같이 실제 사람 같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사 같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절대로 실사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다 AI로 만들어낸 이미지죠. 이게 무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이런 거 다 AI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이미지가 나는 실사의 이미지가 필요해. 그러면 절대로 이걸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이게 최상이야. 원래 이제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델과 챗GPT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델이 같은 모델이에요. 같은 모델이라서 뭘로 만든다고 했을까요? 이미지 생성해내주는 그 모델의 명칭이 달리3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3라는 모델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이미지와 챗GPT에서 만드는 이미지가 똑같아요.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나와요. 왜냐면 사용할 때 쓰는 모델이 같아서 그래요. 세탑 하나 띄워서 이건 어디로 갔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검색할게요. 이번엔요. 자, 이 프로그램이 대박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지금은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자꾸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전 게 더 좋아. 네. 그래서 요렇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방금 로그인 했던 그 계정으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라. 그리고 조금 전에 로그인 해 놓으셔서 아마 그대로 로그인 된 채로 들어올 거예요.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종류들을 한번 볼게요. 그럼 종류들이 여기부터 이렇게 쭉 있고 이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 이미지라고 써 있는 게 이미지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미지 생성하는 게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그거예요. 빈 이미지 생성하는 그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아이콘을 만드는 거 가능하고 배경화면 만드는 거 초대장, 배너, 포스터 여기 소셜 게시물을 만들어요. 아예 게시물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글자도 쓸 수가 있어서 게시물도 만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쭉 보면 되게 다양한 스티커의 종류, 배경 이미지, 아바타 만들 수 있고 소위 이렇게 애기들이 하는 색칠 공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에 테두리만 있고 거기다 이렇게 색칠하는 거 그런 것도 만들어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글자 꾸미는 모노그램 이런 거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인사말 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런 카드도 이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죠. 요거 소셜 게시물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거 눌러볼게요. 여기 밑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샘플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요렇게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이미지 있고 제목도 있고 글자 있고 큰 제목 있고 작은 제목 있고 이미지도 되게 다양한 상태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얘가 그냥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냥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왼쪽 윗부분에 여기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설명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프롬프트 쓴다는 거예요. 프롬프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이 이제 SNS 포스팅 자료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만약에 내가 내 사진으로 할 거야. 그러면 그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지 갖고 있는 거 없이 그냥 만드는데 얘가 그것까지 이미지까지 다 만들어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안 넣으시면 돼요. 안 넣으시면 얘가 이미지 생성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크기 지정할 수 있죠. 가로 세로 몇 자리의 크기를 할 건지. 그래서 다 지정을 하고 나면 지금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생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비활성화 되어져 있는데요. 다 쓰고 나면 적어도 이 설명을 쓰고 나면 활성화가 돼요. 얘가요. 그래서 설명을 그대로 한번 내가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들어온 이게 뭘까요? 이거 뭐 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선택한 메뉴의 이름이 뭐였어요? 네, 소셜 게시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게시물의 종류들이 있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또 뭐죠? 뭐 블로그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타그램 포스팅 아니면 인스타그램은 보통 포스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드라고 표현을 하죠. 자, 피드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내가 그냥 피드는 그냥 하나의 이렇게 게시물을 뜻하고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는 게 릴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만약에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 거라면 여기다가 릴스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이제 일단 피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인스타그램 피드 자료를 만들 거야. 그럼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라고 쓰시고 그리고 주제를 써야 되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할 건지 여기다 주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파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파티 할 거니까 뭐 어디로 모여 뭐 이런 거 만약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공지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한 게시물을 만들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 있으면 그냥 여기 클릭하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사진이 지금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특성은 가로 세로가 비율이 똑같죠. 1대1 비율짜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현재 1대1 비율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근데 여기에 지금 딱 이렇게까지만 썼는데 예를 들어 이걸 다 내가 저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스타일로 하고 싶은지 여기다가 다 쓰시면 되세요.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일러스트 스타일로 만약에 만들고 싶어. 일러스트에 만들고 싶다든지 파스텔톤 색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지 생성할 때 이제 프롬프트로 넣었었던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해주시고 다 쓰신 분은 그냥 생성 버튼 눌러주세요. 네, 생성 버튼 누를게요. 누르면 이제 이렇게 지금 4장을 만들고 있고요. 기본이 4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끝났잖아. 되게 이렇게 뚝딱 나오잖아요. 신기하죠? 네. 정말 다 다르네요. 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4개가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다 달라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AI로는 한 번 만든 건 다시는 똑같은 게 안 나와요. 오,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요. 똑같죠. 네. 선생님이랑 똑같이 누구도 했는데. 되게 달라요. 저 조금 완전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 제 거는 다 크리스마스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 크리스마스가 거가 제일 제일 크리스마스잖아요. 맞아. 이게 더 크리스마스 같은데. 이게 얘가 저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어요. 에? 공부해서 그죠. 제 거는 진짜 이미지를 비슷한 거 썼어요. 만들어서 나와져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나와져 있는 거를 쫙 봤을 때, 나는 어떤 특정한 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난 이걸로 할 거야.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고칠 거 없어.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가면 여기 화살표 오른쪽 윗부분에 화살표 나오잖아요. 이거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요거 볼게요. 난 이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글씨가 이게 너무 예매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글자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것도 나는 첫 번째 있는 게 괜찮은데 이거를 글씨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이게 무엇인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럴 때 이제 클릭해 볼게요. 한 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크게 일단 보여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 편집하러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그냥 그대로 다운받으시면 되시고 이제 이거 고칠 때는 편집 버튼 눌러 볼게요. 편집 누르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따로따로 이미지 따로 글자 따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글자 이제 요런 필요 없는 이런 글자들 이렇게 뭐 따옴표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필요 없는 거는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엔터를 쳐서 떨어뜨릴 만한 부분들은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소위 뭐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파워포인트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은 그냥 그냥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정도쯤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 폰트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는 한글 폰트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한글 폰트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원하는 걸로 쓰려면 한글 폰트 올려주고 그 폰트로 지정을 하셔야 이제 그게 적용이 돼요. 여기에서는 아니고 다른 데서 다운받아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폰트가 있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시고 갖고 있는 게 없으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글 폰트. 수정하실 부분 다 수정하셨으면 아까랑 같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그대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눌러주시면 PNG, JPG 두 개는 이미지고요. 보면 PDF도 있잖아요. 이 PDF로 뽑는 게 PDF는 문서 파일이에요. 얘가 문서도 아닌데 이미지인데 언제 PDF로 뽑을까요? 아마 그게 거라서 그런가. 인쇄 용도로 쓸 때. 우리가 요거 만드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는 주 목적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명함을 만들어. 이거 갖고 명함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명함을 만들어. 그러면 그 명함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종이로 나와야 되잖아요. 종이로 나와야 될 때는 이걸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물이 화면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웹에서만 볼 거야.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시죠. 이미지 형태로 그냥 뽑으면 되세요. 근데 얘는 이미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렇게 보면 그냥 파일의 이름만 보이지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이미지가 아니라서. 근데 인쇄소에 보낼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편집한 원본 파일로 보내거나 그게 바로 포토샵의 원본 파일이거나 일러스트의 원본 파일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안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을 때 내가 근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낼 거야. 그럴 때는 PDF로 보내셔야 돼요. 그 이미지 형태로 보내면 그럼 걔네가 그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인쇄소에 보내서 인쇄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인쇄물로 뽑고자 할 때는 PDF로 뽑으시면 되시고요. 안 그러면 이미지 형태로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까지 한번 되셨으면 여기 첫 번째 있는 메뉴로 다시 갈게요. 여기 왼쪽 위에 여기 디자이너 버튼 있잖아요. 이거 눌러서 다시 이제 눌러주시면 처음에 왔었던 걸로 다시 와져요. 이렇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걸 이용해서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어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이콘 버튼 눌러주시면 뭐 아이콘 혹은 스티커 뭐 같은 말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어떤 종류의 아이콘을 만들 건지를 여기다 선택하시면 되죠. 여기다 이제 설명을 써주시면 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물을 이제 귀여운 동물 이미지로 내가 스티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이제 보통 동물이 그냥 동물의 모습은 귀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동물을 되게 귀엽게 표현해서 애기들이 보기에 적합한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귀엽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 귀여운 동물 이미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뒤에 뭐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이렇게 다 지정을 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제가 챗GPT에서 스티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아까랑 똑같이 이제 귀여운 동물 이미지 이제 밝은 컬러 파스텔 톤 컬러라고 할게요. 컬러 챗GPT도 아이콘을 만들 수 있나 보네요. 만들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거 만들 때 지금 중요한 단어는 스티커 컷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스티커 컷.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거 있죠? 이 문구점에 가면 파는 그 스티커들 있잖아요. 이렇게 띄면 이렇게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다 칼질이 되어져 있죠. 그 라인까지 표시해서 이미지를 그려요. 네. 이제 보면 이렇게 스티커 컷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제 요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이콘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동그랗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귀여운 원숭이 이미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귀여운 원숭이 이미지 얘가 애매한 건 생성이 안 된다고 표현해주네. 아이콘. 이제 아이콘은 말 그대로 아이콘으로 나오겠죠. 아이콘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스타일 동그란 이미지 이제 배경은 투명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동그랗게 해서 배경까지 투명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딱 원하는 대로 나오죠. 이걸로 스티커를 만들어도 되겠어요? 네, 이거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에 손으로 다 그렸다면 지금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애기들이 좋아하는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조금 의인화해서 조금 귀여운 자동차 뭐 이런 거 하면 자동차도 다 그렇게 변형해서 다 그리고요. 대상을 누구한테 보여줄 거를 만드는 건지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아니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AI의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생긴다고요?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그냥은 저작권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생겨요? 네, 내가 뭔가 한 개라도 내가 했으면, 뭐 한 개라도 아무튼 뭔가 했으면, 내가 이걸 그대로 받아다가 내가 얘 이미지 색상을 요만큼 바꿨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저작권이 생긴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로고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이제 그 이미지 생성하는 거에 그 이제 교재 다음에 보시면 로고 생성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로고를 생성을 할 때도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써주고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로고 생성을 해낼 때도 필수 요소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이미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브랜드의 종류가 어떠한 종류인 건지, 뭐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뭐 색상, 스타일 이런 거 당연히 특별한 심볼을 어떠한 심볼을 가지고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들 다 넣어서 이제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고는 배경은 무조건 투명이라고 지정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야 그 로고를 어디에 써도 조금 이렇게 잘 쓸 수 있죠.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면 이렇게 딱 확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특히 웹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사용을 할 때, 그럴 때는. 그렇죠. 못 받아도 30만 원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희 처음에 만들 때 네. 조카가 디자이너인데 그냥 해줬지만 100만 원 줬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안 받아도 30만 원이라고. 30만 원짜리 잘 못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거 아시죠? 그 재능 마켓 아시죠? 뭐 크몽, 뭐 숨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승고는 많이 쓰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으시죠?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처음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러신 분도 계셔가지고. 처음에 그런- 얘기하신 건 첫 번째는 크몽 못 들어보셨어요? 네, 승고만 들어가. 아. 승고는 쓰는데 첫 네네. 번째 거는 안 아, 네. 크몽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크몽. 이제 크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제 팔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로고를 생성해 거기에 최저값이 한 30만 원 돼요. 로고 만들어 주는데 걔네가 근데 자기네가 직접 그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 다 디자이너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50만 원, 100만 원 막 그 이상의 돈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 그러니까 AI가 나오는 이 세상에 이거를 충분히 직접 다 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직접 안 하고 거기다 맡기잖아요. 걔네 이걸로 해가지고 5초 만에 만들어서 30만 원 버는 거예요. 걔네들.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줘도 되지. 응? 왜냐면은 우리 못 만들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이. 네. 그래서 이거를 배워두면 충분히 한 달에 그 $20 값을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얘가. 하나만 해도 돼. 네네. 하고도 남아요. 그거 주문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리고 PPT 제작해 주는 것도 얼마일 것 같으세요? PPT 제작을 의뢰를 맡기면 한 장당 5만 원이에요. 슬라이드 한 장당 5만 원이라고. PPT 제작하는 걸 맡기면. 네. 한 장당 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PPT 제작하면
10장 이내로 안 끝나잖아요. 그 훨씬 뒤로 더 넘어가잖아요. 네, 짧아야 10장이 10장짜리도 찾아보기 힘들죠. 없거든요, 잘. 그러면 근데 이제 얘가 PPT도 그냥 만들어, 홈페이지도 그냥 만들어. 그거를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데도 몇백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별로 힘 안 들이고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시다고. AI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 예전에는 그 관련되어져 있는 소위 기술이라고 하죠. 그 관련되어지는 그런 거를 있어야지 그게 만드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AI만 잘 따르면 다 어떤 것도 만드는 게 가능하죠. 무엇도. 그래서 챗GPT를 만약에 유료로 이제 지금은 이제 배울 때 유료로 쓰시는데 이게 또 배우는 단계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보시면 아예 유료를 연장을 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이제 잘 연장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잘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챗GPT를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면 좋은지도 얘한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옷을 근데 그거 되게 막연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라고 쳐볼게요. 오늘 직장인이야. 그럼 일주일간의 코디를 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당연히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 옷을 내가 갖고 있냐고요. 옷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옷을 얘한테 다 써주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색깔의 뭐를 갖고 있는지 옷을 다 적어줘 얘한테 다 주고 일주일 코디 짜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이미지를 다 이미지 그려달라고 하면 이미지 다 그려줘요. 그러니까 네. 옷을 다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줘도 되고요. 돼요? 줘도 되고 그거를 그냥 말로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옷들이 다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각자 조금 입으시는 옷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겉에 뭐 자켓이나 점퍼 같은 거 한 두세 개 뭐 속에 있는 이런 한 서너 개씩만 써서 뭐 치마, 바지, 신발, 뭐 가방 이런 거 다 그 정도쯤만 써가지고 싹 다 얘한테 주고 일주일 그리고 내 직업을 써주고 내 성별, 연령대까지 써주고 일주일 코디 해달라고 하고 사람이 입고 있는 형태로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하면 이미지가 다 나와요. 현재 내가 거의 비슷하게 내가 갖고 있는 옷과 내가 물론 그 옷 표현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하지만 되게 잘 나와요.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기에 제가 여기 해놓은 거 한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잠시 볼게요. 요 이미지가 저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 생성해내는 서비스로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이미지는 유료로 이미지를 만들어내주는 거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유료만 그러니까 무료로 조금 써보는 것도 지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서 이미지를 제일 잘 만드는 게 미드저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예요. 저 이미지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저 이미지 되게 고화질 되게 잘 나온 이미지거든요. 어쨌든 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이 런웨이 ML이라고 하는 거에다 집어넣고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고 지정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지정하고 나면 이 이미지가 내가 지정한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영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런웨이 ML이라고 하는 기능에 내가 이렇게 붓으로 여기는 이렇게 움직여 라고 지정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이미지 한 장의 이미지에 카메라 움직임을 지정을 해서 영상처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 그냥 여기는 좀 뭔가 낙서 같은 걸 해놨으니까 요 이미지를 보면 지금은 이렇게 정지되어져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해서 요 이미지를 지금은 이렇게 이게 이제 2D 형태의 단면 이미지죠.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얘가 내가 이 측면에서 보고 있다가 내가 이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뒤로 갈 수 없어요. 요 기능은. 근데 카메라 움직임은 이 뒤로 가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카메라 움직임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이제 틸트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줌을 당기거나 더 밀거나 혹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쳐서 저 창밖을 보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거나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영상을 되게 쉽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서 그게 바로 둘 다 런웨이 ML이라고 하는 기능 안에서 가능해요. 그게 미드전인가요? 뭐가?
아니. 그 별개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드저니라고 하는 건 이미지만 생성해내는 유료 서비스인 거고요. 런웨이 ML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는. 그러니까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아까 우리가 프리픽에서 잠깐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서비스의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 것 중에 제가 여기 써놓은 것 중에 네, 런웨이 M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얘도 이미지 생성 그 이미 생성해낸 이미지로 영상처럼 만드는 거 가능하고요. 하이퍼도 가능하고요. 헤이젠도 가능해요. 여기는 그게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비글리라고 하는 건 보셨죠?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따라서 춤추는 거 보여드렸죠? 못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춤추는 거 안 보여드렸다고요? 네, 안 보여줬어요. 선생님 춤추는 거 안 보여. 진짜요? 그 옛날에 학교에서만 보여준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학교에서 보여준 거. 이 첫 시간인데 그걸 안 보여드렸다고? 이게 그것도 되게 쉽게 돼요. 영상을 만들 이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에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딱 이 자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 가능하면 손바닥을 이렇게 주먹 쥐고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되시고 손가락이 다 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팔다리 이게 여기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게 이렇게 이왕이면 깨끗한 뒤에 배경이 깨끗한 쪽에서 하는 게 하기가 더 편해요. 이렇게 놓고 사진 한 장을 찍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서 저 사진을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그 영상에다 이렇게 얹은 거예요. 사진을. 그랬더니 제가 이제 볼게요. 오른쪽이 선생님이시죠? 네, 이게 저예요. 왼쪽은요? 그냥 왼쪽은 제가 저 유튜브에서 그냥 받아온 거고요. 아니 녹화 중이라도 소리가 나와야지. 사진 한 장과 마음에 드는 이렇게 지금 영상 보시면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으면 이게 제가 사진을 진짜 춤추게 춤추는 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BTS처럼 제가 춤출 못하는 수 게 춤추는 있다면 거예요. 진짜 춤추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금방 좀 전에 뭐 할 때 몇 번 클릭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지잖아요. 이제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요. 이것도 그러면 사진 찍어서 런웨이 여기다. 런웨이는 아니고 다른 서비스예요. 이거는 이거는 비글이라는 서비스예요. 자 이제 요거에 들으면 여기 비글이라고 있잖아요. 요게 네, 똑같이 따라서 춤추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카라고 하는 게 아마 요즘에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걸 보신 분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수 있어요. 어떤 사진인데 갑자기 이렇게 손이 와가지고 이렇게 클레이처럼 이렇게 뚝 띄어가지고 이렇게 막 구겨버리고 막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거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인비디오라고 하는 건 프롬프트만 넣으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싹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싹 다 만들어주는 거에 뭐뭐 포함되느냐면 알아서 이미지 영상 생성해주고 자막 넣어주고 나레이션 해주고 배경음악까지 넣는 것까지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끝나는 게 바로 인비디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야말로 유료겠다, 그렇죠? 무료로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무료로도 만들 수 있는데 무료로 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 정식으로 사용을 할 만한 자료에 써먹으려면 그러면 이제 유료로 하시면 좋죠. 근데 되게 편해요. 다른 거는 다 일일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반면에 얘는 그냥 프롬프트만 넣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거 다를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게 제라는 거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사진 따로 만들고 움직임 따로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맨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종류가 조금 다른 거예요. 종류가 좀 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한 편이 쫙 만들어서 나오는데 실제로 저걸 한번 제가 이제 꽤 여러 번 만들어 본 결과 내가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선택한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짜 더없이 좋은 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요 헤이젠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제가 헤이젠도 안 보여드렸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때는 안 보여드렸나요? 네, 그것도 이제 보시면 헤이젠이라고 하는 건 이거 그러니까 맨날 이 소리가 일로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피커가 마이크로 돼 있나 봐요. 그걸 끄면 선생님 목소리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 사용 중. 근데 잠시만요. 요거 한 개만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피커가 지금 예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거는 난 마이크만 지정했는데 왜 저걸 출력까지 바뀌어 버렸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일들 중에서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그려내는 게 필요한 일을 만약에 하실 거다. 그러면 미드저니에 이게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게 제가 원래 한국말로 한 거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미드저니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지금 멕시카 들어오신 거 서비스 이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If you'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requires professionally creating images, 그냥 영어로 말하자. 네. 이게 헤이젠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도 다 이게 나오는 영어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I 영화제라고 하잖아요. 그 AI 영화제로 얼마든지 영화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영어로 해서 그렇지 이 AI 서비스가 헤이젠이 못하는 나라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해당하는 언어를 지정하면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만 잘하면 되죠. 지금 이제 내 나라 말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내 나라 말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목소리를 선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원본 이미지에서 나오는 원본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와 가장 비슷한 소리를 골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 모습이냐고? 이거? 헤어스타일 만들면 아니요, 머리 이렇게 묶고 이거 지금은 이때보다 머리가 길죠. 몇 년 전이 아니라 10월 달에 아 진짜요? 10월 2달 전의 모습이죠. 네, 이거 하실 때 계시지 않았나? 그때는 40대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네, 뭐 이제 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언니가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아니 20대 때 찍은 사진을 올려면 뭐 어떻게 해? 이런 말 들어서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진담으로 한 얘기여서 상대방은 우리도 지금도 불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아니 무슨 수십 년 전에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어 막 이래가지고 20대가 궁금해졌다. 자 여기 검색하실 때 런웨이 자 ML이라고 쳐서 들어갈게요. 마찬가지로 가입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계속 그래서 오른쪽 위에 Get Start 누르셔서 구글로 그냥 바로 가입하시면 되세요. 자, 이것도 좀 이제 많이 해보셔야지 돼서 제가 지금 들어온 계정은 더 이상 무료로 못 만드는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 어쨌든 하는 방법까지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 무료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여기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 한 장 넣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기존에 만들어놨던 걸 잠깐 보여드리면 요 이미지가 그냥 원래는 멈춰져 있던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프리픽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거의 실사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지죠. 만든 거를 이 런웨이에서 돌려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게 바로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4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져요. 이제 요렇게 요런 거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로그인 다 하셨으면 여기 요 아래쪽에 왼쪽 아래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티브 세션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요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기 윗부분에 보면요.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이제 이 생성해 내주는 거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위에 보면 지금은 젠3라고 선택이 되어져 있거든요. 기본값이 젠3로 돼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젠3 상태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할 건 젠3가 아니라 젠2예요. 요거 누르셔서 젠2로 바꿔주시고 네. 다시 볼게요. 이제 로그인은 하셨죠? 네, 로그인 하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툴이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있는 거. 네, 저 왼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요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거. 네, 이제 눌러서 들어오시면 그다음에 요 윗분에 여기에요. 네, 2로 지금은 3로 선택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로 바꿔주세요. 젠 2로.
자, 젠2로 지정을 하셔야 여기 왼쪽에는 요 메뉴 중에 중간에 있는 이 브러쉬가 보여요. 3에는 브러쉬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브러쉬 눌러주시면 이렇게 브러쉬 1, 2, 3, 4 이렇게 쭈르륵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움직이게 지정하고 싶은지를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 이제 폴더 하나 열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로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 이미지 그냥 눌러 볼게요. 이제 하나 이렇게 눌러서 이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올라오면 네,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이미지로 여기 이 부분에 볼게요. 혹시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면 이게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브러쉬 1, 2, 3 이렇게 보이나요? 요게 브러쉬 그러니까 X, Y, Z 이렇게 써 있는 게 이 오른쪽에 보이나요? 아니요, 선생님 같은. 저처럼 보이나요? 어딘지 이거 이게 호라이즌 버티컬 이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요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요렇게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이면 나중에 이걸 하고 나서 생성을 눌렀을 때 생성이 어디에 되고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꿀게요. 물론 지금 딱 이 상태. 요거 할 때까지만 했을 때는 이 화면 상태가 더 좋아요. 왜냐면 더 크게 보이니까. 이 화면 상태 좋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변경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요거 누르면 얘가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네. 이제 지금은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놓고 할게요. 네, 갖다 놓고 하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X, Y, Z까지만 일단 3개. 이 X, Y, Z은 저 이미지 중에서 X는 우리가 예전에 수학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가로 그래프가 X고 세로가 Y 좌표잖아요. 그럼 X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X는 좌우로 움직이는 걸 지정하는 거고요. Y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지정하는 거고 Z는 그럼 뭘까요? Z는 회전? 아니고 앞뒤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이미지 중에 저 사람이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걸 하고 싶어. 그럼 뭘로 지정해야 될까요? 눈을 깜빡이는 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Y를 지정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지정하실 때 어떻게 지정하는 건지 볼게요. 자, 일단 브러쉬 1번으로 이 Y, 여기 Y잖아요. 요거는 이제 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해서 한 요 정도쯤 지정을 해서 일로 와서 너무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가서 너무 많이 X, Y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지정이 돼? 아 이거 어쩐지 저기 오토 켜 있으면 꺼주셔야지 되세요. 이 오토 여기 있는 거 이거 눌러가지고 꺼주셔야지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얼마만큼 적용이 될지를 지정하는 거라서 이 눈을 이제 이 눈 정도는 깜빡이게 하려면 한 번 클릭 이 정도쯤만 지정하시면 되세요. 이걸 다 이렇게 색칠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고양이 눈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고양이 눈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고양이 발도 이렇게 지금 Y죠? 얘는 X로 Y. 이제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잠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조금씩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브러쉬 1번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걸 하겠다.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커튼을 이렇게 뭐 좌우로 조금 움직이게 한다든지 만약에 요 나무도 조금 좌우로도 움직이게 하고 머리카락도 한 요 정도쯤 요런 머리도 이렇게 그냥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혹은 이런 파일들도 그렇게 해도 되죠. 대략. 이걸 되게 많이 지정하면요. 되게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정을 한번 해보셔야지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게 고양이 발도 이렇게 조금씩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쯤.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색칠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색칠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해보시고 저는 지금 제가 들어온 계정이 무료로는 더 이상 못 쓰는 걸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 여기 지금 이제 눌러주시면 이 제너레이트
여기 있거든요.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 누르실 때 이 버튼 누르고 하세요. 요거 위에 있는 화살표. 자, 얘를 눌러주셔야 이게 저 아래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냥 누르면 안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가고요. 그러고 나서 요거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근데 저는 지금 이제 4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유료로 가입해 이제 이 메시지 나오는 거고 누르시면 여기 한 번만 누르세요. 이거를 생각보다 한 번 눌러서 이게 됐나? 또 누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근데 한 박자 쉬시면 한 번 누르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누르고 또 누르면 똑같은 거를 계속만 하게 되는 거라서 한 번 할 때마다 25 크레딧이 깎여요.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125 크레딧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누르면 그냥 크레딧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다가 요 안에 들어와서 카메라 움직임을 지정해서 하는 거는 실제로 SNS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용도라든지 아니면 물론 그 소위 이제 틱토커라고 하죠. 유튜버나 틱토커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식당에 가서 뭐 고기 굽는 장면을 만약에 이제 촬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사진 한 컷 딱 찍어가지고 그거 여기다가 돌리면 그냥 고기를 굽는 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상이 아닌데 영상처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고기를 굽는 거 와중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고기를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그게 사진에 있지도 않은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굽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영상도 만들어내시는 게 되세요. 되게 많이 지정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바뀌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 통틀어서 챗GPT에다가 그거랑 요 이미지 생성하는 것과 이 영상 만드는 거 돌리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건데 한번 주제를 하나 정하셔서 이야기거리를 하나 만드시고 아주 짧은 한번 주제 하나 정하시고 그냥 애기들한테 동화책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주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한 5장면 정도쯤에 끝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만드셔서 근데 그 이야기를 직접 만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챗GPT 가서 만들으라고 시키면 돼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하고 이걸로 내가 아주 짧은 동화를 만들 거야 이렇게 지정하고 동화 이야기 줄거리 써줘 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거기 문장마다 이렇게 한 문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로 집어넣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면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쫙 다 붙여가지고 돌리면 하나의 이제 동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오실게요.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해서 오시는 것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오늘 하지 못한 영상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작사 작곡 하는 거 저희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